지금은 금융기관에만 자산을 맡겨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재무설계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금 복권, 당첨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연봉 인상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안녕하세요. 현정현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아직도 아무런 계획 없이 돈을 쓰시고 관리하시나요? 막연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네, 여러분은 재테크와 재무설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자산운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시거나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시다면 이번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문가에게 지침을 얻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쉽지 않은 요즘 금융환경 속에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행에다 저축만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왜 복잡하게 재테크니 재무설계니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융 환경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저금리 시대로 과거 금리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금리를 보면은 과거에는 금리 변화가 10%대부터 시작해갖고 20%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금이 2배까지 되는 시간을 계산해주는 7이 법칙에 의해서 과거 금리가 지금 27% 정도도 됐으니까요. 그럼 보통 은행에다가 예치만 해두게 되면은 불과 한 3, 4년 정도 되면 원금이 2배까지 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기준금리 따라서 원금이 2배가 되는 부분을 7위 법칙으로 계산하면 한 30년? 네, 너무 오래 걸리죠. 그것뿐만 아니고 2009년도에 자본시장이 통합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왔죠. 이게 지금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저금리 현상과 실질 자산의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서 원금 손실이라는 말이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시대에서 지금은 금융기관에만 자산을 맡겨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관리해 줘야지만 이게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한 것이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무설계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봉은 좀 더디게 오르는데 생활 속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니 재무설계니 관심이 많아졌죠. 근데 아직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재무설계와 재테크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재무설계라는 것은 먼저 지금 내 자산과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소비랑 저축 가능한 금액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세워서 알맞는 자금 준비 등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좀 어렵죠? 네, 어렵죠. 네, 근데 반면에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돈을 불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재무설계는 돈 많은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인데 에디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재무설계를 하려고 해도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이라든가 재테크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재무설계는 이 재테크와는 별개인가요? 아니요. 재무설계랑 재테크는 개념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도 좀 필요한데 가끔 너무 재테크에만 좀 몰두한 나머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은 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은 재테크를 할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재테크를 할 정도의 자산 규모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재무설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시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산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고 누구나 필요한 공통적인 이벤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장만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거나 이런
그 이벤트들이 있겠죠. 네, 우리가 이 많은 이벤트들을 올바로 준비하려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시간에 투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금, 복권, 뭐 당첨이라든가 아니면 로또 당첨, 아니면 갑작스럽게 연봉 인상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건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도대체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끔 이거 오프라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게 기승전 상품 가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좀 굉장히 좀 많죠. 많이 봤고, 요즘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던데 에디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보험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중간에 돈이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죠. 내가 실제로 납입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의뢰인님은 당연히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의뢰인님은 제가 믿습니다. 단 환경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어떤 재무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순수 보장성으로만 좀 가져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현명하게 재무 설계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내 현재 상황부터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운영하는 자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에는 또 소비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등등이겠죠. 그 다음 미래를 계획해보고 어느 규모의 돈이 들어갈지 하는 것도 한번 예측해보는 거죠. 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재무 설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상태도 좀 불분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실지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다 보면 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도 설정하지 않은 채 가는 방법만 모르시게 되면은 가는 중간중간에도 시행착오라든가 기회비용, 시간과 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개념적인 얘기긴 하지만 재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목표와 희망까지 없다면 정말 하루살이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유익하지 않으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